안녕하세요, 레츠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낙차 이후에 부상을 입어서 그 부상 이후에 자전거에 복귀하는 과정이나 통증 이후에 자전거에 복귀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전거가 크게 부상이 일어나지는 않는 스포츠인데 다만 한 번에 낙차가 일어나면은 큰 부상을 입게 되죠. 코치님은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엄청 많죠. 뭐 혼자 실수해서 넘어진 경우도 많고 아니면 다른 선수가 부딪혀서 시합 도중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코치님이 가장 크게 입었던 부상이나 그거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제가 수술은 쇄골뼈가 골절이 돼서 2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2번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2번 다 핀을 박는 수술을 해서 그게 제일 저한테는 큰 수술이었어요. 뭐 그 이외에는 뭐 큰 부상은 없으시고요. 낙차 사고들은 많죠. 근데 찰가상이나 타박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치료 잘하고 소독해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낙차 이후에는 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내가 이제 좀 무서워진다던가 아니면 레이싱 할 때 내가 좀 위축된다던가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는 없으셨나요? 제가 어릴 때는 넘어져도 별 다른 트라우마 없이 다시 시합에 복귀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 이제 무섭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레이싱 도중에 내리막에서 크게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은 뒷바퀴가 쓸리는 그 느낌을 잊지를 못해요. 솔직히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지금 또 그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라이딩을 나갔을 때 항상 회원분들한테도 안전하게 내리막을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저 또한 엄청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는 한번 생기면 좀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주 코치님이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낙차 아니었나요? 그렇죠. 제가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해였는데 그 양양 전국체전, 100회 전국체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단체 출발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4명이서 타는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는 웬만하면 낙차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데 앞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갖다 박으면서 크게 넘어졌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이거는 이제 하늘에 계시다. 은퇴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미련 없이 그때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은퇴를 할까 선수 생활을 지속할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팀 감독님, 코치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지금 그만두려고 하나. 조금 더 해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더 타라. 아깝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너 은퇴하면 후회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넘어지니까 이제 다들 아무도 저한테 더 타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 자전거 선수들은 진짜 이 낙차와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겪지 않는 선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 낙차 사고를 겪었을 때 뭐 큰 부상이 없더라도 다리 쪽에는 보통 뭐 찰과상이라든지 화상도 생기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나 그 부상의 이후에 일어나는 이 과정을 잘 극복하는 게 자전거 선수들이나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쇄골뼈가 부러졌을 때 복귀하시는 과정은 어땠나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 미련했나 너무 독했나 생각은 하는데 저는 완전 골절이 돼서 핀을 박았었거든요. 제 기억엔 일주일 후에 링거가 뽑자마자 바로 고정된 롤러를 찾아서 고정 롤러를 탔었던 것 같아요. 수술 후 일주일 있다가? 네, 이제 링거 막 맞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강제로 뺄 수가 없으니까 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자마자 이제 바로 나가서 몰래 탔었던 것 같은데 근데 트레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미련한 부분이죠. 자전거라는 스포츠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하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인데 이 낙차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게 되보면은 대부분들이 상체를 다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쇄골이 부러진다거나 어깨가 부러진다거나 팔이 부러진다거나 또 의외로 신기하게 다리는 잘 다치지 않거든요. 물론 찰과상이나 화상을 입는 경우는 많아도 구조적인 뭐 부상들이 하체에 비해는 상체에 더 많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주 코치님처럼 대부분의 다른 낙차 이후에 선수들을 보면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자전거 위에는 올라갈 만하니까 핸들은 잡고 앉아있을 만하니까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좋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겠죠. 뭐 자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삐뚤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픈 부위를 안 아프기 위해서 잘못된 힘을 쓰고 탄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출발점이 되지 않나. 잘못 관리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상이나 낙차 이후에 어떻게 복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일까요? 이거는 재활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기본은 부상 부위의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다 확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쇄골을 다치셨다. 그러면은 다치지 않은 팔은 완벽하게 그 전에 가동 범위가 나오면은 그 팔과 동일한 가동 범위가 내 부상 부위, 내 환부에서도 나와야 이제 운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어깨가 한 120도까지만 올라가도 자전거 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까라고 하시지만 일단은 가동 범위가 확보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다치든지. 그러면은 큰 부상이 아니라 그냥 이제 통증이 생겼어요. 통증 때문에 조금 뭐 쉬었다거나 통증이 있는데 이거를 참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전에 얘기한 사례들은 낙차 사고 이후에 어디에 골절, 어디에 파열 뭐 이런 경우였고, 이번에는 뭐 슬개건염, 뭐 장경인대 증후군 등 이런 걸 예로 들을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비슷하겠죠.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평상시에 관절을 움직였을 때 아무런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필요한 적절한 치료들이나 조치들, 스트레칭, 마사지, 물리치료, 뭐 폼롤러, 뭐 이런 적절한 치료가 병행이 돼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뭐 근육이 빠진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빠지는 게 사용을 하지 않아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통증을 느끼면은 뇌가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그 뇌는 아프기 때문에 여기가 움직이면 아프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이 아픈 부위의 근육을 줄이려고 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는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구조적으로 뭐 인대던 건이던 뭐 근육이던.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내가 그 전에 하던 훈련을 하기 위한 그 준비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벌 훈련을 존5로 하는 훈련을 뭐 5분씩 5세트를 무난하게 했다. 나 이제 통증도 없고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바로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준비 단계를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는 존2 강도의 라이딩을 처음에는 30분을 하고 그냥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30분을 했는데 나 이제 안 아픈데 하고 좀 더 세게 타볼까, 좀 더 세게 타볼까, 그걸 하루에 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는 딱 이 정도만 하고 끝내셔야 돼요. 그냥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되게 아쉽고 막 개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거기서 끝내고 그 다음날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내 다리가 통증이 없고 마찬가지로 가볍다. 그러면은 이제 한 2, 3일 정도 훈련을 지속하다가 그 다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는 2시간, 2시간을 이 정도의 강도도 견뎌내면은 이제 운동의 강도를 더 높여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존5의 강도. 그래서 뭐 이제 존5의 강도의 인터벌도 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필드에 나가셔서 타보시는데 뭐 내가 잘 올라가던 어필이 있다. 이제 회복도 했으니까 몸도 가볍고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한번 PR 도전이다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오늘은 가볍게, 그런 식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내 몸의 구조물들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단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올려가셔야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이런 통증이나 질환들을 없이 계속 즐겁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것도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단계별. 근데 저희가 말로 설명드리면은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시고, 일단은 제가 저 10분을 워밍업 했어요. 그리고 30분은 존2로 탔어요. 그 다음에 인터벌을 했는데 아파요. 이거는 하루에 다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길면은 2주, 3주 뭐 이렇게까지 차근차근 가져가셔야 다시 재발하지 않고 개운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잘 타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일반 선수들을 봐도 점차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걸 생각을 해서 막 무리하게 세게 해버리면 반드시 이상 신호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쇄골 다쳤을 때 로라 30분? 아니면 20분?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 늘려가면서 이제 내 몸도 좀 미리 신호를 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동호인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탈 기회도 많지 않으시고 굉장히 힘든 하루 일과 이후에 힘들게 자전거에 올라가는 시간을 만드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운동의 강도를 올려버리시면은 대부분들 가지고 있는 통증들은 만성적이죠. 많이 사용하셔서 오는 이 통증들인데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종료를 하고, 그게 30분이어도 그 정도만 하고 종료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시간씩 타보시고, 그 다음에는 1시간 반씩 타보시고, 2시간 타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토콜 점차 계단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누구나 다 장경인대염이나 아니면은 뭐 슬개관염 같은 이런 질환들은 충분히 다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몸은 다 회복을 했지만 은주 코치님도 이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내리막을 쏘기가 무서워진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막 오싹해지면서 갑자기 놀랜다던가.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두고 그냥 천천히 극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혀진다고 하잖아요.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 이제 크리테리움 경기라고 굉장히 스피드한 경기를 했었는데 라스트 치다가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넘어지고 나서부터는 바퀴를 못 대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살려면 바퀴를 대야 되는 거고, 또 등수를 하려면 바퀴를 대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런 트라우마도 잊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선수들의 트라우마는 그 내가 다쳤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인데, 이것을 나의 성공과 성취감으로 덮어씌우기를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시다라면은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 보이는 내리막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통제되는 곳에서 수행을 해보신다던가 하면서 안정감을 두시고, 내가 이거를 극복했다, 비슷한 속도로 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냈다, 내가 성공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덮어 씌워야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겨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트라우마 생기고 하면 동호인분들은 다신 자전거 안 타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타시는 분들 보면 저도 진짜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모든 생활 스포츠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인 역시 뭐 MC 입상을 하시려거나 하면은 본인의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있고 해야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물론 은주 코치님이 말하신 것처럼 부상으로 극복을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조금 천천히 가라라는 말이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상도 역시 천천히 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마음의 부상 역시 내가 이거를 극복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극복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린 영상에 여러분들이 겪게 된 사고로 인한 뭐 구조적인 부상이나 아니면은 뭐 만성적인 통증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스트레칭,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 폼롤러, 이런 대중적인 치료 방법, 뭐 이런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그 복귀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부상이나 통증으로 인해 약해진 몸이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딜 수 있도록 대비하는 시간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요한 거는 부상에서 복귀하는 과정은 이제 프로토콜이다. 과정. 계단식처럼 어느 정도 저항을 주시고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부상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낙차 사고가 생기기 전에 다들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심해서 부상이나 사고가 없이 즐겁게 자전거를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경쟁도 중요하지만 같은 동호인들끼리, 같은 동호인 선수끼리 서로 선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약간 배려하면서 안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서로 라이딩을 하신다면은 큰 낙차나 큰 부상은 피하시면서 더욱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매너 있고 배려하시면서 즐거운 레이싱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